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배임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한자로 풀이하면 임무에 위배해서, 그러니까 배조, 배임이 임무에 위배해서란 말이고, 수재, 받을 수자입니다. 재물을 받는 죄란 뜻입니다. 즉 배임수재란 임무에 위배해서 재물을 받는 죄라고 이렇게 이제 거칠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9월 30일 선고한 2019도 1710의 판결입니다. 먼저 적용 법조를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제1항이 배임수재, 제2항이 배임증재입니다. 제1항을 보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임수재죄라는 범죄를 왜 처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맡은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 등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관련자한테서 이상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먹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죠. 돈을 주는 것도 처벌하는데요. 제2항입니다.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남의 일을 처리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이상한 부탁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이처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와 그 사무와 관련된 사람이 거래를 하면서 돈이 함께 오가는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래의 청렴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입니다. 먼저 조문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배임죄에 대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와 같습니다. 지난 9회와 10회 동영상에서 배임죄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설명하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 중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란 위임이나 고용 등의 계약으로 인해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 처리자에게 사물을 믿고 맡긴 타인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범일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본인인 회사의 사물을 회사를 위하여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인 회사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그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기하여 본인인 의뢰인의 사물을 의뢰인을 위하여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자 본인인 의뢰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에 이를 필요는 없고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꼭 배임이 될 필요까지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이면 족합니다. 사회상규는 사회의 정상적인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상규죠. 어떤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정한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이 반드시 뭐뭐뭐 해달라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청탁에 해당합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지난 22회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다시 보면 재물이란 돈을 포함해서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에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사무처리자 자신이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는 당연히 사무처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리자 자신이 취득하면 바로 배임수재가 돼버리니까 제3자로 넘어갈 건덕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3자의 사무처리자가 아닌 그 타인인 본인, 즉 그 사무를 맡긴 사람, 그런 타인인 본인이 들어간지가 문제됩니다. 이 쟁점이 오늘 판례에서 다룰 쟁점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도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버리면 사무처리자는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한 게 되어버리니까 배임수재죄를 저질렀다고 하기가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면 당연히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맡긴 그 타인, 다시 말해서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9도 17102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정말 간단합니다. 답은 A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B 회사는 자기 회사를 광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인 갑에게 B 회사의 홍보 자료를 주면서 이 홍보 자료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를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갑은 그렇게 기사를 작성해 보도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A 신문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 회사는 갑의 요구에 따라 A 신문사에 보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B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보도인 유료기사 게재를, 즉 돈 내고 기사를 실는 거니까 유료기사가 되겠죠. 유료기사 게재를 기자 갑에게 청탁하면서 돈은 기자가 아닌 A 신문사에게 지급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B 회사가 실질은 광고이나 형식은 보도인 유료기사 게재를 갑에게 청탁하였는데 비록 유료이긴 하지만 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이어도 부정한 청탁이 되느냐입니다. B 회사가 갑에게 돈을 줄 테니 진실한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부정한지 여부입니다. 이게 쟁점 1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B 회사가 그 대가인 돈을 갑이 아닌 갑이 소속된 A 신문사에 지급했는데 이 경우에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해당하냐입니다. 한마디로 A 신문사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B 회사가 갑에게 돈을 줄 테니 진실한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부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청탁의 내용이 배임이 되는 것에 이르러야만 부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의 정상적인 규범인 사회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또한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정한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나타난 청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고를 기사로 실어달라는 게 청탁의 내용입니다. 광고와 기사는 구독자의 신뢰의 면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사형 광고에서도 신문사는 구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와 헷갈리지 않도록 게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탁의 내용이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로 게재해달라는 것이어서 이는 구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상규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과 관련하여 보자면 기사가 객관적 사실이어서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돈 때문에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것은 청렴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거래의 청렴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B 회사가 갑에게 돈을 줄 테니 진실한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청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A신문사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혜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와 같듯이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맡긴 그 타인, 다시 말해서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자인 갑은 A신문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A신문사를 위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게재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신문사는 이 사건에서 타인인 본인에 해당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B회사는 기사 게재의 대가인 돈을 갑이 아닌 갑이 소속된 A신문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신문사는 제3자가 아닌 본인이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자인 갑에게는 배임수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무조건 어떠한 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임수혜죄가 안 될 뿐이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부정청탁을 받은 언론사의 직원인 기자가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갑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니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배임수혜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9도 17102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배임수혜죄의 행위 주체, 이건 사무처리자입니다. 배임수혜죄의 행위 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혜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딱 보면 아는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이 흘러갔는데 그런 사실을 보면 누가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A신문사가 B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기자 갑에게 취재비 명목 등으로 다시 그대로 주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돋보기에는 B회사가 A회사에 준 것 같지만 실질은 B회사가 갑에게 직접 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무처리자 자신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배임수혜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배임수혜죄의 행위 주체, 즉 사무처리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돈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은 외형이야 어찌되었던 그 사실관계를 볼 때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사무처리자인지 아닌지는 형법이라는 규범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교 판례로 대법원이 2017년 12월 7일 선고한 2017도 12129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백화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갑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을 갑의 딸에게 주도록 했다거나 갑의 아들 명의로 설립하여 갑이 지배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면 이는 외형이야 어찌되었던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배임수혜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과는 달리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9도 17102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B회사가 A신문사에게 지급한 돈이 갑이나 A신문사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배임수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배임수혜죄의 행위 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순수한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배임수혜죄의 행위 주체, 다시 말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재물 등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